임하는 1920년대부터 활동해서 한국전쟁 직후에 김일성에 의해서 처형당했던 사회주의 문학운동가로 유명합니다. 싫어하는 인생공부 송희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동시 둘러보기 9번째 시간으로서 림화의 자장자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의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장자장 임화. 동경의 복판으로 흐르는 우전천 물결 위에는 배에서 나서 배에서 자라나는 소년 소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부모가 새벽부터 밤중까지 돛대와 노에 매달려서 겨우 먹고 사는 그 사이에 어린 동생들을 보아줍니다. 강원덕 푸른 풀난 조붓한 길도 고운 옷 입고 학교 가는 아이들의 뒷모양을 보면서 쓸쓸한 목소리로 자장가를 부릅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자장, 무럭무럭 자라서 힘세게 되라. 기운차게 무섭게 자꾸 자라라. 잘 들어보셨습니까? 임하는 1920년대부터 활동해서 한국전쟁 직후에 김일성에 의해서 처형당했던 사회주의 문학운동가로 유명합니다. 시인이고 문학평론가이고 또 그리고 영화 배우로서도 활동했던 아주 미남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영화 몇 편에 출연하여 한국의 발렌티노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아주 잘생긴 남자 배우인데요. 요절하고 나서 많은 사람이 장례 행렬에 따르고 또 그리고 따라 죽은 사람도 안 돼 막 수없이 되었다고 하는 그 전설적인 미남 배우가 발렌티노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발렌티노 뭐 이런 별명이 있었던 임화. 결국은 김일성에게 미제, 미국 제국주의 스파이라는 없는 죄에 엮여서 아주 그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1987년에 민주화 선언 이후에 월북 작가들을 해금하면서 많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해금 문인들의 작품을 보아왔는데요. 그 이후에 임하에 관한 시집들 또 그리고 평론집 이런 것들이 많이 복간되어 왔습니다만 어느 책에도 이 자장자장은 없습니다. 최근에 모 출판사에서 전집을 내는데 어떻게 겨우 찾아서 이 동시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 동시 임하의 자장자장은 1930년 별나라라고 하는 잡지에 발표되었던 일종의 동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임하 자신이 동시라고 생각하고 썼는지 안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의 관점에서 볼 때 명백하게는 동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에 대한 공부를 지금부터 하겠는데요. 1930년 같으면 그가 일본에 가서 체류한 기간 이 무렵입니다. 그 일본의 그 수도인 도쿄에 갔는데요. 그 도쿄를 흐르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의 한강처럼. 이것을 한자로 어떻게 표기하느냐 하면 우전천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일본말로 어떻게 읽느냐? 섬비다가와라고 해요. 나도 벌써 한 16년 됐네요. 이 강을 따라서 유람선을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저 도쿄 남쪽 그 바다에서 시작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강의 하루 끝에서 쭉 따라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아사쿠사라고 하는 유명한 절이 있어요. 이 아사쿠사 그 부근에 그 많은 그 가게들 상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서울로 하면 인사동에 해당됩니다. 거기를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강 따라 갔는데요. 강폭이 서울 한강보다 제가 보기에는 20%에서 한 25%, 4분의 1이나 5분의 1 정도 됩니다. 이 한강의 강폭은 그러니까 수도를 관통하는 강 중에서 아마 세계에서 최고가 아닌가. 영국의 런던에 가도 템스강도 이 섬비다가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폭이 넓습니다. 우리나라
수도를 관통하는 한강은요. 근데 스미다 가와는 4분의 1 내지 5분의 1 정도인데 수십억 개 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강 쪽에 돌로 쌓아서 홍수가 안 나게 하는 그 시설을 아주 잘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폭도 더 좁아 보이고 대신에 수심이 아주 깊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1930년경에 임화가 일본에 갔을 때 그때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지금도 동남아시아에 가면 뭐 메콩강에서 흐르는 이 수상 가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이 따로 없고요. 땅에는 집이 따로 없고 배 위에서 생활하는 그 가족들이 있어서 관광의 한 상품으로 이렇게 볼거리로 이렇게 만연에 우리가 접할 수가 있는데 동남아 가본 사람은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 동경에도 그런 게 있었다. 수상 가족이 있었다. 뭘 하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스미다가와 가장 끄트머리에 보면 그 어시장이 있어요. 그 바다 쪽에 하루 끝인 바다 쪽에 보면 그 굉장히 유명한 어시장이에요. 그 어시장에서 나오는 생선들을 갖다가 이렇게 내륙 쪽으로 운송하는 이 일을 주로 담당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물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땅에는 집이 따로 없고 거기에서 일하고 먹고 자고 한다. 그런 어떤 수상 가족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 뭐 지금 물론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읽어보겠습니다. 동경의 복판으로 흐르는 우전천 스미다가와입니다. 물결 위에는 배에서 나서 배에서 자라나는 소년 소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부모가 새벽부터 밤중까지 돛대와 노에 매달려서 겨우 먹고 사는 그 사이에 어린 동생들을 보아줍니다. 옛날에는 가족 수가 많았습니다. 피임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형제들이 많은데 위에 형제가 아래 형제를 이렇게 키우는 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강언덕 푸른풀난 조붓한 길도 조붓하다, 좁은 듯하다 그런 말입니다. 고운 옷 입고 학교 가는 아이들의 뒷모양을 보면서 이거는 잘 사는 집 아이들의 행렬을 말하는 겁니다. 쓸쓸한 목소리로 자장가를 부릅니다. 우리는 가난하기 때문에 학교에도 못 간다 하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이 한 줄의 행간 속에는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느냐. 빈민과 자본가의 관계를,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지의 관계를 선악의 개념으로, 선악의 대립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다. 아주 이분법적인 구조죠. 이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어떤 관점에서 세상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분법적 관계에서 바라봅니다.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뭐 이런 식으로 도시와 농촌, 유산자와 무산자 모든 것을 이렇게 이분화시키고 또 적대적인 관점, 불타협적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그 자장가가 지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자장 무럭무럭 자라서 힘세게 되라. 기운차게 무섭게 자꾸 자라라. 무럭무럭 자라서 다음에 힘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혁명투사가 되라 그 말입니다. 누나가 지금 어린 남동생에게 이렇게 그 자장가를 불러주는데 우리나라 전래 동요에 자장가 참 많았어요. 뭐 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에도 마드 구스라고 하는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노래 불러주듯이 불러주는 전래 동요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뭐 자장가가 내포되어 있죠. 우리나라 전래 동요 중에서 자장가는 지역적으로 아주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이 잠투정할 때 이렇게 업고서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할머니나 어머니, 누나가 불러주는 노래가 바로 자장가인데 인간은 자장가 노래부터 시작합니다. 최초로 듣는 노래가 옛날 아이들에게는 자장가이다. 요즘도 그렇죠. 자장자장 하면서. 그래서 할머니, 어머니, 누나, 또 시집 안 가는 뭐 이모, 고모들이 불러주는 노래가 자장가다. 근데 자장가에는 옛날에는 추궁가도 있습니다. 추궁가.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그래서 너는 커서 수명장수하라. 큰 벼슬을 하라. 또 만수꾼이 되라. 뭐 이런 추군의 노래도 담겨 있습니다. 너는 건강하게 자라서 수명장수하고 큰 벼슬을 얻어서 나라의 동량이 되고 기둥이 되고 또 가문도 크게 빛을 내고
또 만수꾼이 되어서 부자가 되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 추구의 의미도 담겨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얘한테는 힘있게 자라서 혁명투사가 되라, 사회주의 운동가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전래 동료에서 보는 자장가와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성신여대 박민영 교수가 작년에 책을 하나 냈는데 현대시에 관한 책을 시의 숲을 거닐다 보면 현대시뿐만 아니라 시와 영화의 관계랄지 또 그리고 이 동시 분야에 관한 지필도 적잖이 할애되어 있어서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작년에 봤고 거기에서 간단하게 이마하의 자장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마 최초의 언급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의 알려지지 않는 작품이고 또 평소 우리가 보던 이마의 시와는 사뭇 다른 성격과 내용의 시가 바로 이 자장이다. 지배계급에 대한 화자의 분노가 투사된 목소리로 되어 있는 이 시를 두고 성신여대 박민영 교수는 어린 아이를 잠재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각성시키고 있다 이런 말을 한마디 했는데 잠재우는 것과 각성시키는 것은 깨우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말이죠. 그래서 이 자장가는 잠재우는 노래가 아니라 각성시키는 그러니까 잠을 깨우는 사실상 노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안에 덧붙여 보면 일본 프롤레타리아 문학은 1920년대에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와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그 시기적으로 일치합니다. 특히 또 이게 프롤레타리아 말은 일본 말은 그 줄여 쓰는 말을 좋아하니까 그냥 프로라고 합니다. 프로 문학. 일본 프로 문학 중에서 아동 문학은 1926년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최초의 동시집. 그 일본에서는 동시집을 동료집이라고 합니다. 1930년 그러니까 이 동시가 나올 무렵인 1930년에 최초로 발행이 되는데요. 마키모토 구스루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붉은 깃발이라고 하는 동시 자기들 말하는 동료집이 처음 간행됩니다. 붉은 깃발요. 이 35편인가 하는 동시가 실려 있는데 그 중에 한 편을 이 임하가 구격을 합니다. 우리말로 조선어로 그 당시 조선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발표를 하는데 제목은 사랑눈입니다. 사랑눈 뭐 그런 게 또 있다 하는 그러니까 일본의 동시가 처음 시작할 무렵에 임하가 일본 동시를 한 편 번역을 하고 또 자기가 또 한 편 썼다. 그 쓴 것이 자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고 하여튼 없는 죄를 뒤집어쓰고 젊은 나이에 죽었던 김일성에 의해서 처형당했던 미제 스파이. 사실은 미국 제국주의 스파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력 투쟁 과정에서 이렇게 없는 제도 뒤집어 세우는 게 바로 공산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마 죽을 때에 자기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가담했던 것을 굉장히 후회하고 죽었을 겁니다. 오늘은 동시를 통해서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진면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여러분을 찾아뵐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장 임화. 동경의 북판으로 흐르는 우전천 물결 위에는 배에서 나서 배에서 자라나는 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부모가 새벽부터 밤중까지 돛대와 노에 매달려서 겨우 먹고 사는 그 사이에 어린 동생들을 보아줍니다. 강원덕 푸른 풀난 조붓한 길도 고운 옷 입고 학교 가는 아이들의 뒷모양을 보면서 쓸쓸한 목소리로 자장가를 부릅니다. 자장 우리 아기 자장 무럭무럭 자라서 힘세게 되라. 기운차게 무섭게 자꾸 자라라.